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협의가 열렸지만 사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등만 더 깊어진 상황입니다. 한일 갈등의 출구 전략으로 거론되던 미국의 중재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일본 정부의 2차 경제 보복 조치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장기화되는 한일 경제 전쟁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에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있은 이후 처음으로 이제 실무 협상이 열렸습니다. 근데 회의장이 공개되는데 좀 보니까 약간 창고 같기도 하고요. 우리를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제가 학교로 오기 전에 국제경원에 있었을 때 그때 정부를 보조하는 회의에 좀 간혹 간 적이 있었는데 더 좋은 회의실 간 적도 있고 더 나쁜 회의실 간 적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게 고위급 회의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좀 실무적인 회의일수록 좀 그 회의실이 조금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회의실이 어떻게 뭐 좋은 회의실이나 나쁜 회의실이라 그것보다는 거기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실무회담 회의는 당초엔 2시간 정도로 예정이 돼 있었다가 이제 6시간으로 좀 시간이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이 시간에 동안 양국의 입장차만 좀 확인을 한 셈인데 일본 측은 여전히 수출 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가 현장에서 오갔을까요? 글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밝혀진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래도 밝혀진 내용은 서로 좀 합의가 있어야 돼요. 서로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끝에 가서 이런 발표를 할 때는 그냥 양 국가가 어느 정도 그냥 뭐 어떤 내용을 발표하겠다 합의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거기에 대한 합의가 조금 좀 내용이 조금 좀 다릅니다. 일본 측에서는 이렇게 6시간 동안 걸린 이유가 자기네들의 제도의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했기 때문이라 그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쪽 발표에서는 이러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렇게 지금 우리 측에서는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일본 측에서는 그러한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논의를 많이 한 것은 뭐 6시간을 보면은 확실한 것 같은데 그리고 서로 좀 실무진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뭐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결과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철회를 요구했느냐 얘기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발표가 다르다는 것은 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네. 일본은 이 핵심 소재들에 대해서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일본이 양면으로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아주 법적,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한 것은 그냥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고 매번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이 서류를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수입 금지를 받았다는 것은 뭐 법적으로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이 일본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서 보도할 때는 일본이 아마도 수입 금지를 절차를 사용해서 수입 금지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외국 신문을 보면은 그러면 일본 관리들을 또 역시 인용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특별히 한국을 겨냥해서 뭐 수입을 막을 생각은 없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같이 한국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나 국내용 보도하고 그리고 서양 쪽에 보도하는 거하고 좀 차이 있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아직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압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교적인 압력이 있어야지 좀 서양 쪽에 좀 만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절차를 요구해도 그래도 수입 금지까지 가지 않는 그런 절차가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좀 일본이 아직까지는 수입 금지를 하지 않았다는 게 법적으로는 맞고요. 그렇지만은 일본이 이걸 가지고 빌미로 수입을 나중에 제한시킬 거냐 통제할 거냐 줄일 거냐 요거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서 어떻게 일본의 반응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은 수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입장을 명백히 한 상황에서
캐치홀 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캐치홀 제도가 과연 어떤 제도입니까? 예, 캐치홀 제도가 특정 국가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주요 전략 물자, 그러니까 수출 금지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전략 물자의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자를 수출 시 꼭 그 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받게 하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특별히 와세바르 협약에 들어있지 않는 품목이라고 해도 이게 혹시나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출을 통제해야 된다. 그런 제도를 지금 요구하는 것 같고 또 그런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첫째로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제일 좀 아마 민감한 국가가 미국일 텐데 미국이 우리나라 캐치홀 제도든지 와세나르 협약이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만 같은 걸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근거를 아직까지 잡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빌미로 나온 그 이유들이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제재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상실했다. 그렇게 나왔고 이 신뢰도 상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얘기는 좀 피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한일 강제노동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힌트를 많이 줬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잘 못한다. 그래서 와세나르 협약을 들고 나왔고 예.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반박을 하니까 그때서부터는 또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이제는 또 북한에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다. 예. 그렇지만 관리를 잘 못한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캐치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지금 약간씩은 좀 바뀌고 있고 이게 우리가 압박을 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를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 지금은 우리가 백색 국가 목록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검토를 받게 돼 있고 그것도 모든 기업, 모든 그 물자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받게 돼 있고 그 심사를 통과한다면 3년 동안은 그냥 복잡한 서류 절차가 없이 예. 물건을 즉시 수출 수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백색 목록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백색 목록이 있는 국가는 서류가 한 3개 정도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서류가 9개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그 3개는 일단 우리가 제출하면은 거의 확실히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이 9개 그 서류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한 90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요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본에서 받은 생산 방식이지만 just in time 그러니까 우리가 신속하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그 부품을 가지고 들여와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물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로 중간재를 많이 생산하니까 또 요거를 다른 나라에 있는 그 회사들한테 또 그 신속하고 그리고 시기적절하고 딱 시간을 맞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선 보면은 최저 가격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보장할 수 있으면은 좀 비싸도 우리를 믿고 그렇게 우리부터 물품 중간재를 공급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90일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90일도 확실치 않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딱 시간을 맞춰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저하되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차원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일본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만약 이 서류를 비밀을 해가지고선 수출을 제한시킨다면은 그러면 우리 생산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또 추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으로 떠났단 말이죠. 과연 이 성과가 있었을까요? 지금 보도에 계속 나오는 것은 그 세계 주요 품목에 대해서 주요 화물에 대해서 그래도 한 금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했다는 이야기는 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좀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만약 일본 업체에서 이 물품을 받았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이 적용하는 법이 그냥 통상법이 아니라 안보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방이나 안보에 관련돼 있으니까 굉장히 큰 제재를 타격을 이 기업들이 맞을 수가 있고 또 일본의 국민 감정도 상당히 좀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국방에 민감한 상품들을 해외에 그냥 테러단에 팔았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화날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역시 만약 지금 일본이 정부가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그 정부의 타격뿐만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 반감까지도 얻을 수 있으니까 만약 이런 그 한국 그 삼성을 도와줬다면은 조용히 도와줬고 또 우리가 너무 밝히면은 또 나중에 이 생산업체들한테 일본 업체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인 에칭가스, 그러니까 불화수소를 러시아 쪽에서 공급해 줄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런데 그 반도체 생산하는 저 엔지니어하고 면담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일본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고순도, 그러니까 순도가 99.999% 되는 그 화학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99.9%, 99.99%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9.999%는 일본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만약 러시아나 중국에서 구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99.999도 그 화학물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걸 또 잘 생산됐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또 실험을 하고 그 생산 고정에 그 투입하는 데도 또 역시 좀 조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한 한두 달 걸릴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순도가 충분할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은 그 테스팅하고 그걸 한번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우리가 좀 도와줘서 순도를 높일 수 있을지 그런 시도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는 18일이 분수령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측이 요구한 중재위 설치에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항 조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치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근본적으로는 화이트 리스트에 몇 가지 품목을 더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빼든지 예. 지금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치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 그 화이트 리스트에서 뭐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빠진다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다른 물품에도 더 이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TV하고 스마트폰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의 이런 조치들이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화나고 분통 터지는 일이긴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좀 좋은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통상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게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역사적인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통상 쪽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정치권들, 대통령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등등 이런 분들이 서로 그 한국하고 일본에 만나가지고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분위기는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하도 분노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후퇴를 한다면 국민들이 아마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나간다면 우리한테 상당히 큰 불편은 되지만은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좀 냉각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 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도 혹시 진짜 일본이 수입 이런 규제가 아니라 수입 금지를 한다, 수입 물량이 떨어진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세워야 되겠고 여기에는 좀 논란이 많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일단은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찾아놔야 된다. 가능성은 좀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